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서는 현재 국내에 있는 그 전체 주한 미군 기지 가운데 12곳을 반환한다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모두 12곳인데요. 서울에 6곳, 대구에 1곳, 경기도 하남시 1곳, 의정부시 1곳, 동두천시 1곳, 그다음에 경상북도 포항시 1곳, 강원도 태백시 1곳 등 모두 12곳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요, 서울의 경우에는 극동 공병단 중구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산구에 있는 캠프킴, 용산 기지 2개 구역, 그다음에 나브로 베럭스라는 용산구 기지에 있는 미군 기지, 그다음에 서빙고 부지, 그다음에 8군 종교휴양소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의 경우에는 캠프 워커 헬기장, 경기도 하남시는 성남 골프장, 의정부시는 캠프 잭슨, 동두천시는 캠프 모빌 일부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포항시는 해병 포항 파견대, 그다음에 태백시는 필승 사격장 일부. 이렇게 해서 모두 12곳이 이번에 한미 간에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인해서 이제 반환이 예정된 곳들에 대한 반환 절차는 다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80곳을 반환하기로 한미 간에 진지하게 합의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반환에 합의된 곳은 58곳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이제 반환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보면 12곳이죠. 그렇다면은 남은 곳이 한 10곳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오늘 그 남은 곳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용산 기지 일부하고 동두천 기지 3곳, 그다음에 의정부 기지 2곳, 평택, 그다음에 군산 비행장 일부 이렇게 남은 기지들도 앞으로 절차를 거쳐서 반환받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12곳은 지난 10월에 한미 국방장관 간 그 연례 안보 협의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17곳 정도가 고른이 됐었습니다. 그거보다는 5곳 정도가 좀 못 미치는 그 12곳이 이번에 반환이 확정된 걸로 나왔습니다. 네, 지금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가는 기지는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용산 미군 기지일 것 같은데요. 용산 미군 기지 관련된 반환 내용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무엇보다 용산 미군 기지가 이제 반환이 시작됐다.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용산 기지에 근무하는 미군 장병들이 평택 기지로 이전하는 그런 내용들만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과연 도대체 용산 기지에서 언제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기지를 활용할 수 있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용산 기지 일부 지역이 반환에 합의를 했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주 일부에 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국방부가 밝힌 바로는 이 반환받은 기지가 당장 개방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보안 조치 등의 이제 행정을 통해서 기지를 점차적으로 반환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환되는 곳은 이제 메인 포스트, 그 다음에 사우스 포스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메인 포스트는 이제 용산에서 이남 쪽이고, 그 다음에 사우스 포스트는 한강 쪽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한강 쪽에 가까운 곳 2곳이 이번에 반환 대상에 합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용산 기지 전체 기지의 건너편에 있는 캠프 KC 여기는 완전하게 반환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그 아마 그 이제 아파트나 이런 주거 지역으로 개발될 가능 이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눈에 띄는 게 또 극동 공병단 중구에 있는 미군 기지인데요. 여기는 국방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은 보건복지부와 이 서울시가 이제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 코로나19 같은 그런 신종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하는 부지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문경 기자 아무래도 이 주한미군 기지 반환이라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영토를 다시 돌려받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한반도 안보 환경 측면에서도 좀 고려할 부분이 있어서 용산 미군 기지에는 그 주한 미군 사령부와 한미 연합사가 그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그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부대는 그러면 평택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 주한 미군 기지 그러니까 반환되는 주한 미군 기지의 87%가 이 서울과 경기도 그러니까 수도권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이 주한미군 기지를 전체를 다 반환하는 게 아니라요. 한 130여 곳 안팎이 되는데 이 가운데 80곳을 반환하는 거거든요. 남은 50여 곳은 그대로 존치가 돼서
주한미군이 계속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부 권역, 남부 권역 이렇게 묶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주한미군 기지에는 평택 기지와 그다음에 오산 공군 기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 권역에는 부산하고 대구, 뭐 사드가 들어간 칠곡 이 근처 이렇게 주한미군 기지가 계속해서 사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지 이전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미 그 미 8군, 육군, 지상군 이제 중심이죠. 사령부는 평택 기지로 이미 이전을 했고요. 용산에 있던 나머지 이제 한미 연합사 사령부가 이전을 계획 중인데 당초에는 뭐 국방부에 남아 있겠다 이런 계획을 짜다가 지금 그 한미 연합 사령관이 평택으로 다시 내려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평택 기지에다가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되면 아마 내년쯤에 완공될 것 같은데 2021년까지는 이 한미연합사령부도 주한미군 평택 기지로 다 이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용산 기지는 반환이 절차가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울과 한강 이북에 있는 어떻게 보면 주한미군 주력군은 평택으로 가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남부 쪽에 있는 거는 대구의 기지가 어떻게 보면 메인 기지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한미군 기지 반환을 둘러싸고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반환 과정에서 기지 내 오염 문제 그리고 환경보건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도 나왔습니까? 이번 정부 자료를 보면은요.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자료 전반도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쓴 모습이 보여요. 네. 자료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이제 한미 소파에서 환경 분과에 의해서 앞으로 이 환경 절차 보건 문제, 오염 문제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2곳이 오늘 반환에 합의했지만 이 환경 오염 문제 그다음에 기지 보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미국 측과 논의해 나가겠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한미 이제 기지 이전이 합의가 될 때마다 안에 들어가서 봤을 때 뭐 그 폐유가 뭐 쏟아져 나왔다든가 아니면 기지가 이제 기름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염됐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복원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기지 반환 이전에 한미 간에 합의해라라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줄곧 요구를 해왔는데 그런 문제들을 놓고 봤을 때 오늘 자료에서는 해결된 그 부분이 잘 안 보입니다. 쳐다보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 문제는 여전히 한미 간의 뜨거운 쟁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미 간의 뜨거운 쟁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군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고 다른 국가에도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의 사례가 그 협상 과정에서 참고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꼽는 게 이제 독일 사례인데요. 1999년도에 독일의 라인 마인 기지, 여기 미군 기지입니다. 이 미군 기지를 독일에 반환하면서 독일과 그 미국이 합의한 내용이 자주 거론됩니다. 그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독일법에 근거해서 이제 했다는 거죠.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독일법에 근거해서 환경 정화 기준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환경 정화를 위한 그러니까 기지가 완전히 반환되기 전이라도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무제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환경 파괴된 반환이 된 다음에 환경 파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일부 부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미국과 독일이 합의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합의를 보면 이게 그 1966년도에 맺은 소파 주둔군 지협정 그 다음에 그 2009년도에 한미가 합의한 공동 환경 평가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를 보면 그 원인 제공자 비용 부담 원칙에는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하는 건 맞다라고 한미 간에 합의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염에 대한 원상 회복 의무가 자세하게 명시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무가 없으니까 합의는 했는데 합의는 뭐 법적인 뭐 부분도 따르겠지만 이게 의무사항,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한미 간에 계속해서 이제 쟁점을 삼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주한미군 기지가 완전히 반환된 이후에는 한 번도 미국 그 측의 비용이 부담이 돼서 이 그 복원이
된 경우가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계속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예. 앞으로 남은 과제가 있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이제 과제라는 게 오늘 그 국방부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이제 한미 동맹 차원에서 이 주한미군 기지 반환 문제가 다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당초에 이 주한미군 기지 반환을 제안했던 것이 미국입니다. 2000년 초에 그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그 미국 정부의 뜻에 따라서 자 재배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한 미군도 이제 뭐 전방에 있는 부대를 평택 기지로 옮기고 그 다음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미군 부대를 한 기지로 모아서 좀 더 그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미국이 제안을 해서 이제 협상을 시작했는데 이제 가장 갈등적인 상황이 이제 환경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이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정도로까지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가 이 주한미군 기지 반환 과정에서 고려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 오늘도 나온 자료를 보면 자체 매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반환되는 미군 기지를 자체 매각하겠다는 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사라는 거죠. 근데 미군 기지 땅이 뭐 좀 넓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는 사실은 그 돈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자치단체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제 환경 보건, 이제 기지 보건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잘 다스려서 그 우리가 완전하게 반환 받을 때 우리의 영토로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비용 문제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협의할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 취재하고 있는 김문경 기자와 함께 주한 미군 기지 반환과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